올해로 124년 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입니다. 인천의 근대 역사를 상징하는 곳인데요. 이 일대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지난 14일에 첫 삽을 뜨게 됐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홍인성 중구청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짜 인천의 근대 역사의 상징이잖아요. 이 예, 답동성당. 그렇죠. 아, 근데 역사 역사뿐만 문화 아니라 공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곳이 이제 사업 예, 추진 10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예, 지난 아, 14일 날 착공했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날? 굉장히 감개가 무량했죠. 예. 그 역사가 사실 역사는 한순간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선배들부터 이어왔고 지속 음,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 네.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 또 뭐 말씀드리겠지만 음, 그분이 2006년도에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재임 시절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인천시장님인 지금 현재 인천시장님인 박남춘 인천시장님이 네. 그 당시에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계셨어요. 아, 그때 제가 행정관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처음 답동성당 성역화 사업 구상을 논의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우리 그, 그 음, 답동성당 그 사목회장이 홍순영 회장이었습니다. 그 네. 사목회하고 같이 교구하고 같이 그때 음, 많은 의견을 나눴었는데 네. 그게 2010년에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같은 걸 거치다가 네. 국가 지정 문화재여서 네.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형상 변경 음. 허가를 5차례 심의해가지고 그런 네. 난관을 거치면서 이제 결국은 첫 삽을 뜨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박남춘 시장님하고 우리 홍인성 구청장님하고 눈물 나셨겠는데요.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지고요. 그때 그날 그러게요. 착공식 할 때 시장님도 맞아 네. 우리가 그랬었지 그러시면서 그러게요. 참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 예. 답동성당의 역사에 대한 얘기 좀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1883년에 그때부터 돌아갑니까? 언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어, 지금 말씀은 이제 1883년은 인천항이 네. 개항을 해서 아, 국제도시로 이제 변모한 거죠. 네네. 1882년에 재물포 조약에 의해서. 아, 그래서 이제 개항장이 1897년에 완공이 돼서 네. 1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이죠. 예, 그렇군요. 1897년에 완공된 거죠. 그렇죠. 예, 답동성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24년이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씩 따진다고 해도 네. 4세대가 넘은 상태잖아요. 우리 그러네요. 초대 우리나라 신앙을 가졌던 선배들이 예. 우리 그러니까 증조 고조 현조 할아버지들까지 다 계시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124년 어마어마한 역사고 진짜 너무 남아 있어줘서 고마운 곳입니다. 그렇죠. 또 거기다 아름답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예술적이죠. 건축물 예. 자체가. 이 답동성당이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안중근 의사나 또 김구 선생과도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알고 계세요? 아니 여기까지만 알아요. 이제 정확히 이건 말씀드려야 알려주셔야죠.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 우리 답동성당은 인천 시민과 천주교 신자들의 안식처가 되어 왔잖아요. 네. 그 중구 답동 언덕에서 개항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 등 한국과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같이 했죠. 지금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네. 그 안중근 의사님하고 백범김구 선생님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네. 일단 우리 안중근 선생님 호가 뭔지 혹시 아세요? 백범. 안중근 선생님, 도마. 안중근 사님, 네, 도마인가요? 도마. 예, 도마가 저 부엌에 쓰는 도마가 아닌 건 알죠? 그럼요. 아니었군요. 예, 토마스예요, 토마스? 예, 그렇죠. 그쵸. 예, 예수님이 세례명인 그 걸로 알고 있는데. 캐톨릭에서 하는 세례명이죠. 예. 그래서 이제 호로 쓰셨는데 예. 1894년에 16세 때 네. 공양 이제 황해도 해주에서 네. 부친을 따라 동학군 처벌 후 공공해진 상황 속에서 명동 성당으로 피신을 하셨죠. 네네. 그때 이제 프랑스 신부님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인연이 됐는데요. 어, 1897년에 빌렘 요셉 신부님께서 네. 세례를 받게 됐는데 음. 그때 세례명으로 도마 그러니까 토마스라는 네네. 세례명을 받게 됐죠. 네. 그때 이 세례를 주신 빌렘 요셉 신부님이 답동성당 초대 주임 신부로 계시게 됩니다. 이런 인연이 예, 있었군요. 굉장히 큰 인연이죠. 그래서 우리
도마 안중근 의사님하고는 이런 인연이 있어서 네. 이 답동성당이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고요. 그래요. 그럼 그리고 김구 또 선생님은 또 어떤 예, 인연이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책 백범일치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설마 안 읽어보시진 않아요. 읽어보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백범일치에 보면 네. 그 탈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인천 감리에서 탈옥하신 후에 아침이 밝아오면 천주교당의 뾰족집이 보였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뾰족집이라는 게 지금 답동성당을 말하는데 와. 그 답동성당의 그 지붕 쪽에 뾰족하게 이렇게 십자가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모습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백범김구 선생님 묘사진 그대로. 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백범김구 선생님은 치아포 사건으로 인천 감리사에 투옥되셨고 네. 여기서 또 그 당시에 이제 함자가 김창자 숫자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가 백범김구로 거듭나게 되죠. 서구문들 접하고 또 가치관이 형성되시면서 네. 그래서 사실 실제 인천의 지리를 잘 모르셨으니까 네. 그 감리사에서 탈옥하시면서 답동성당 종탑을 보고 네. 그 동쪽 방향을 잡아 나갔다는 이래가 이제 전해지고 있죠. 아. 예, 답동성당의 그 높은 첨탑 십자가 탑이 이적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던 네. 백범김구 선생님하고 도마 안중근 의사께서는 답동성당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거죠. 아, 감옥 탈출할 때 그 성당이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됐던 거군요. 또 언덕 위에서 딱 있으니까 네. 그 감옥에서도 인천 축항 강제 노역도 다니시고 그러시면서 네네. 어느 정도 보셨을 거잖아요. 탈옥을 하시기 전에 실이 그러면서 저게 뭐가 있구나 어느 정도 되구나 이렇게 높은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이제 방향을 어림잡아서 네. 탈옥을 하시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답동성당이 알고 보니까 도마 안중근 의사 또 백범 김구 선생님과 이렇게 각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예. 성당이 신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을 또 독립운동에도 그렇게 하듯이 네. 앞으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그러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역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저희 잠시 교통 상황 전해드리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벌써 그런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TVN 교통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유정 캐스터. 네, 인천도심 퇴근 차량으로 붐빕니다. 백범로 장수 사거리에서 만수 사거리 구간 신호 2번에 나눠 이동 가능하고요. 장제로 장제 고가교에서 삼산 사거리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부흥 5거리에서 굴다리 5거리 사이도 차간격 좁혀지고 있고요. 호구포로 모래마을 사거리에서 간석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이 더딥니다. 다음으로 인주대로입니다. 독정이 3거리에서 용일 사거리 구간 지정체 반복되고요. 인천대로 인하대병원 사거리에서 아암대로 낙섬 사거리 쪽 좌회전 차량들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암대로 암도 해안공원에서 아트센터교 방향으로도 속도가 내려가고요. 속골로 도화 사거리에서 도화초교 사거리 구간 밀려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론 TVN 긴급정보 들어왔습니다. 신갈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도 TVN 긴급정보 있는데요. 남동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인 만큼 각 구간 유의해서 이동 바랍니다.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홍인성 중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금방 뭐 또 방송이 나가다가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저희 교통방송. 중간에 그러게요. 교통사항이 꼭 있습니다. 뭐 중요한 정보니까 드리긴 해야 되는데 네. 이 말씀이 또 중간에 잘라지면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124년 된 답동성당. 자, 예.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변화될지 예. 그 조성 계획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처럼 답동성당은 124
4년이 됐죠. 1897년에 재물포항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예. 이 축을 기준으로 지금은 막혔지만 초기에 그 당시에 지어졌을 때 그 신자들이 답동성당으로 들어오던 옛 길을 이제 흔적을 재현해서 네. 그곳에 재현해서 길을 만들고 또 중앙에 소규모 공용 공간을 조성해서 네. 벽을 이용한 가로 전시 공간 등을 마련하고 아. 그래서 역사성과 문화성의 의미를 되새길 거고요. 네. 그리고 사업비를 284억인데 아마 이게 지금 훨씬 한 30억 정도 더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314억 정도 되겠죠. 네. 그렇게 투입해서 그 성당을 가르고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가지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게 이제 다 보이게 되죠. 어디에서든. 네네. 그래서 답동성당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또 전면에는 강장하고 연결된 부지 상부를 시민 광장과 녹지가 어우러진 휴게 공간으로 조성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관광도 할 수 있고 그 종교의 그 의미도 하게 되면 또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네. 지하 공간에 211대의 규모의 주차장도 건설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신포시장에 오시는 분들이나 음. 성당에 오시는 분들도 주차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네. 관광객들하고 네. 천주교 신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중에 한 부분인 민주 항쟁의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네네. 답동성당에는 그 198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표지석이 네. 2017년 6월 10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동성당 그 공간을 시민들과 노동사회, 운동단체 등 여러 단체들 집회 장소로 사용됐었고 인천 지역의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어서요. 네. 그걸 계양기 종교 문화벨트가 형성되는 시발점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네.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고 기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오셨던 그 김구 선생의 정신이 있는 문화도시 중구 조성에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그렇죠. 사업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장수정 선생님이 네. 누누이 강조했다고 할 정도로 제가 그러면 성공적으로 누누이 강조를 잘 했나 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 소년 김, 기억력도 너무- 청년 김 청년 장수가 김. 아유. 100번 긴 거네. 그 얘기를 2번 정도 하셨어요. 그렇게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답동성당 관광 정화 사업은 올 4월 14일 날 이제 착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약 14개월 정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고 신속한 시공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완공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네. 또 그 앞에 동인천 지하상가가 통할 수 있는 연결 통로를 설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요. 네네. 또 그리고 신포동과 동인천역 주변에 인천 상권의 대표 중심지였으니까 근데 현재는 지금 많이 좀 침체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중구 원도심 발전에도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역점적으로 하고 계신 사업인데요. 같이 하는데 네. 답동 사거리에서 신포동에 이르는 신포 지하 공공보도 조성 사업도 지금 연관돼서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근대 역사의 발상지이고 주무대인 계양장의 역사 발자취 또 계양 문물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종교 탐방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4개월 공사 기간입니까? 그럼 예, 예상이 그렇습니다. 내년 여름이면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때는 아마 지금 코로나19도 다 정리가 되어져서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도 네. 극복하고 맞아요. 새로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마스크 벗고 가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제 마스크 벗어야죠. 자, 총장님 이어서 우리 코로나 예.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부터 예, 그렇구나. 중구에서도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 시작됐잖아요. 예. 네. 우리가 어제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드리기 위해서 네. 영종 하늘문화센터에 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네. 그 예방접종센터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안전점검을 4월 19일 날 인천시 소방청 그리고 군경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네. 또 22일에는 모의 훈련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요. 네. 어제 이제 순조롭게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중구에서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노인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들하고 입소자를 전부하면 1차 대상자가 6,543명입니다. 네. 그중에 어제
총 접종하신 건수가 952건입니다. 참 많이 있죠. 네. 인력은 의사 4분 계시고 간호사 8분 계시고 또 그 외에 전문 인력하고 행정 인력, 입력하고 뭐 이렇게 체크하고 네. 그 자원봉사들 포함해서 약 50명이 아, 근무했습니다. 네. 한 90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다 협조도 잘해 주셔서 952분을 접종하게 됐습니다. 아, 예. 계획대로 그리고 착착 잘 되고 있네요. 예, 뭐 네. 어르신들도 협조를 잘해 주시고 네. 거기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해 주셔서 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통해서 주민 70% 이상이 사회적 면역을 갖게 되면 네.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부터 극복되어져서 음. 우리 장수 선생님 말한 대로 마스크 안 쓰고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해가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소중한 일상을 음. 빨리 좀 돌려드리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중구는 또 어르신들 많으셔요. 그래서 이동 예. 편하게 하시려고 동별로 무료 버스도 운영하고 있죠. 예, 그것도 벌써 또 네. 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중구가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중구는 바다를 중심으로 원도심하고 영종국도시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동하시기에 좀 불편한 게 많아서 그래서 사전에 이제 온라인 예약도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있을 걸 고려해서 네. 그래서 사전 등록부터 이동, 접종, 귀가 그리고 접종 후에 또 혹시 이상 반응이 있을까봐 모니터링하고 네. 그런 건강하고 안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감당하고자 음. 구 관용 버스 두 대를 하고 네. 그래서 시내에 4대를 하고 영종국제도시에 4대 그래서 총 8대의 버스를 운영해서 네. 예방접종센터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계셔도 또 직원들이 각 동별로 2명씩 탑승해서 예. 어르신들이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있고요. 아, 또 버스 하늘먼센터 주차장에서 또 접종센터까지도 한 150m 정도 되는데 네. 거기도 좀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실까봐 네네. 또 셔틀버스도 한 대 준비해서 아하. 어르신들까지도 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실현을 해보니까 네. 동당 인솔공무원 2명이서 탑승 전부터 안전 챙기고 신분증 챙기고 다 해서 네. 아주 불편함 없이 네. 밀착 안내하고 네.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많이 좀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중구가 추진하고 네. 있는 문화재단 설립 사업 관련해서 여기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럴까요? 주민분들이 관심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이 재단 사무실 어디에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앞으로 사업 예. 방향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죠. 예, 중구 문화재단은 2019년 4월에 네. 설립 계획 수립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민하고 전문가 또 관련 기관 지역사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네. 설립 타당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기관하고 사전 협의하고 그걸 완료해서 올 10월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요. 2020년 1월에 이제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중구의 재정하고 우리 지역 문화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계별로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네. 시범 운영 때에는 최소 인력으로 한 10명 정도로 시작을 하고 네. 공식 출범할 때는 2본부에 약 69명 정도 그리고 이제 안정화되면 3본부에 12팀 체제로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사무실은 지금 현재 원도심에 위치한 우리 사무실 별관으로 쓰던 인진빌딩 사무실을 활용한 계획이고요. 네. 향후에는 영종 지역에도 문화 인프라 구축하고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해서 영종 지역에 추가적인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구 문화재단은 말씀 그대로 문화예술 정책하고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중구 내 각종 문화 예술 단체들도 있고 네네. 또 문화 시설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발전 방향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지역 문화 축제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고 또 구민들이 문화 접근성도 향상시키고 문화 인프라 구축도 하고 또 생활 속에서 문화를 할 수 있는 문화 활성화도 하고 예술 활동도 지원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를 만들어갈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백범김구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문화강국, 문화도시 중구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 잘 들어봤고요. 예. 벌써 이제 끝내야 된다는 마무리할 얘기인가요? 시간이 돼서요. 마무리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 예.
최근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스고들지 않고 있어서 네. 많은 걱정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면 코로나19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그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던 모든 가정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방역도 해주고 이웃도 지켜주고 하셨던 우리 국민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관에서도 더 열심히 해서 방역 활동하고 백신 접종 등으로 국민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주고 하셨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방역 수치에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새로운 소중한 일상을 만드는 기적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4월 30일 마지막 날이라 네. 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예. 행복한 가정은 우리 모두의 정겨운 안식처고 휴식처고 또 사회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니까 모든 가족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구에서는 또 자녀 돌봄 서비스도 더 제공할 예정이고요. 네. 다양한 사업을 뻗치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가족들이 있을 때 위로받고 희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는 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정성 어린 말들을 나누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고 더 따뜻하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해주신 이 중구의 모든 사업들 성공적으로 완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인성 중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